한국은행 총재가 가계부채 관련해서 계속 뭔가 나옵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가계부채 얘기를 왜 갑자기 꺼내지? 가계부채 그 특례 보금자리 한다고 올 상반기에 다 풀어줬잖아. 그 몇 조죠? 그거 9억 이하짜리 사면 뭐 중도금 상환수수료도 없이 금리까지 싸게 해서 정부에서 다 풀어줘 놓고 이제 와서 가계부채 얘기한다? 웃기잖아. 자, 금리는 내려줘야 되는데 부동산이 오를까봐 걱정은 돼. 그쵸? 주택가격이 오르면 안 되잖아요. 한국은행 총재가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가계부채 얘기를 왜 갑자기 꺼내지? 정부 입장에서 가장 좋은 상황이거든요. 오르지도 떨어지도 않으면서 그냥 강남 3구는 잡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그러면 한국은행 총재가 저 얘기를 했을 때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지. 자, 금리를 내려주고 싶은데 방법을 찾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방법? 가계부채를 줄이겠다? 대출을 안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출해줬던 걸 어떻게 한다? 회수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LTV 줄이고요. DSR 다시 원상복귀하고요. 그 다음에 대출 비율을 낮추겠죠. 주택가격을 부추기는 영향 중에 하나가 전세 대출이었어요. 전세 대출 비율을 확 낮출 것 같아요. 그러면 주택이 쉽게 못 올라요. 고가 아파트들 뭐 100억씩 500억씩 50억씩 주고 사시는 주택들은 별 외로 따지고요. 일반 서민들이 그 거래를 하는 10억대 아파트들은 뭐 10억 이하 아파트들은 전세 대출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거든요. 주택가격 상승에. 왜? 갭 투자하신 분들이 많았으니까 자기 자본이 높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전세가가 떨어지고 전세 대출 비율이 낮아지면 다운사이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택을. 내가 전세 대출 5억 받아서 10억 받아서 15억짜리 전세를 강남에서 살고 있으면 다운사이징을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대출이 안 나오니까. 그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가격은 조정받겠죠. 그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한민국 뭐 핵심 인재들이 있는 한국은행이다 보니까 모든 상황을 놓고 전체를 가지고 흔들어대고 있는 거예요. 왜? 물가는 이제 어느 정도 잡힌 거 보이잖아요. 물가가 안 올라가는 게 보이니까 올릴 거 다 올렸고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금리 인하 시점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맞아요. 뭐 기준금리는 기준금리인데 내가 실질적으로 받는 금리는 계속적으로 변동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지금 얘기 잘 해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주택 쪽 가계부채잖아요. 가계대출 금리를 낮춰줄 생각은 별로 이제는 없어 보여요. 연초에 기억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은행들 불러다가 금리 낮추라고 막 했어요. 3.25%일 때 3.5% 올릴 때도 오히려 금리가 낮아지는 기현상이 벌어졌었죠. 근데 지금은 3.5에서 금리는 요지부동 움직이질 않고 있는데 조달 비용이 올랐다고 해서 금리가 오르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코픽스 금리가 오르고 있으면서 그렇다고 뭐 채권 금리가 막 갑자기 오르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국채가 막 오르고 있는 것도 아닌데 코픽스 금리 때문에 금리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주 아이러니하죠. 이게 뭐가 맞는지 사실 저도 혼란스러울 정도인데 약간 이원화돼서 가지 싶어요. 금리는. 자, 기업 금리하고요. 가계대출 금리가 약간 이원화돼서 갈 것 같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아까 그 생각을 했어요. 상업용 부동산 쪽은 오히려 호재인데? 라는 생각을 좀 살짝 했습니다. 자, 가계대출은 어차피 개인이 받는 거잖아요. 근데 법인이 받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법인은 어찌됐건 나라에서 보는 건 기업으로 봅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생산적인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에 기업이에요. 그래서 기업 조달 금리하고 이 소비자죠. 개인 그 대출 금리가 약간 이원화돼서 가지 않겠나라는 판단을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코로나 때 그렇게 가계대출을 부여잡고 주택 관련한 대출을 막 막았잖아요. 상업용 부동산, 꼬마 빌딩 투자는 못 막았어요. 대출 자체도 못 막았고 그게 섞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반 기업하고 이 부동산 투자 관련한 기업하고 섞여 있다 보니까 그거를 일방적으로 한 업종만 규제하긴 더더욱 힘들거든요. 부동산 임대업이나 이런 쪽만 규제하는 것도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 가계대출은 일단 정부에서는 올 초에
눌렀던 그 스탠스에서 살짝 지금은 손을 놔주는 스탠스예요. 실제로 금리를 올리고 있어도 뭐라고 안 해요. 올 상반기 같은 막 뭐라고 했잖아요. 은행들 별로 뭐 이렇게 본인들은 비용 절감할 노력도 안 하면서 뭐 이자 장사만 한다 이런 스탠스를 취해가면서 언론 플레이를 좀 했는데 지금은 한 6개월 지나고 나서 내버려 두고 있잖아요. 금리는 똑같은데 대출 금리만 오르고 있어.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지금 정부가 취해야 될 스탠스는 경기를 살려야 되고 내년 선거 전까지는 어찌됐건 정상화해야 되는 숙제가 있기 때문에 금리는 내려줘야 되는 이 상황까지도 어떻게든 간에 만들어내야 되는 것도 맞아요. 기업들이 지금 뭐 다 죽게 생겼는데 기업들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어제 뭐 신문기사에는 기업 뭐 투자도 올해까지 안 하면 뭐 세금 감면도 없애겠다라는 그 법 때문에 또 언론 플레이가 또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투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올해 안에 어떻게든 니네들 투자해야 세금을 깎아줄 거야 라고 했지만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닌데 뭐 그 기업들 지금 투자를 못하고 있으니까 내수도 안 살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도 뭔가 이제는 돌파구를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도 거기에 이제 보조를 좀 맞춰줘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가계부채가 문제가 아마 당분간 7월달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왜? 기준금리 지금 5개월째 동결했나요? 그런 상황이니까 6개월 지나가면 풀어줘야 돼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겠습니다. 2권 책 나왔습니다.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부자 되시는데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입지 관련해서 열심히 제가 돌아다니면서 파악한 내용들을 이 책 안에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으셔서 실제로 이제 임장이나 이걸 하실 수 없는 분들은 이 책을 참고하시고 관심 지역들을 찾아가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